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제4호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냥 로펌을 안 가시고 교수의 길을 택하셨어요. 우리 검찰 후배들한테 무조건 다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검사 선배도 있다. 심지어 순천대에서는 무보수로 일하신다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연봉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입니다. 원장 주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제4호를 모시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핫한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죠? 검찰개혁. 네. 이 검찰 개혁에 딱 맞는 적임자를 넘어서 권위자 그런 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0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전관 예우를 거부한 최초의 고위직 검찰 간부이신 전 대구 고검장 소병철 순천대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신선하다. 너무 예. 느낌이 와요. 어릴 때부터 정말 모범생이었을 네.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리고 전 느낌이 검사시니까 좀 무서운 느낌? 딱딱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따뜻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병철 교수님 간단히 양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58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제25회 사법고시를 합격하셨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 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셨고요. 대구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맡으셨습니다. 2013년 퇴임 후에 대부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 대형 로펌에 스카웃돼서 가시는데 전관 예우를 거부하시고 순천대, 농협대 석좌 교수로 가셨습니다. 교수님 어릴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이 초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그때는 좀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하면 예. 교육감상을 받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참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학부형 대표로 축사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교육감상 받으면 그 어린 마음이지만 굉장히 네. 그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역시 어린 나이부터 모범생이었어요. 아이고 그렇잖아. 전남 순천 우리 네. 저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아라. 잘 알려진 말인데 딱 그 인물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순천에 인물이 많은가 봐요. 아유 우리 저 네. 원장님 말씀처럼 뭐 어디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네. 어디에서 뭐 주먹 자랑하지 네. 마라. 근데 순천은 다행히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게 네. 있었어요. 인재가 진짜 많은가 네. 보다. 그것도 있지만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예, 이거 얘기였네. 지금 비주얼 말씀을 네네 비주얼 요즘은 비주얼 말씀하는 게 참 이게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예전엔 어쨌든 그 부분도 반드시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왜 전공으로 법학을 선택하셨나요? 어렸을 때 이제 누구나 어떤 막연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나 판검사 되는 것이 남을 돕는 어떤 첩경이다 이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님이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것 중에 교도소에서 식비나 이게 집에 가는 교통비를 주지를 않고요. 외부에서 지급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아버님이 그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분들이 오면은 네. 식사하시다가 사무실로 가셔서 이제 그분들 그 식비 뭐 교통비 이런 걸 예. 챙겨 주셔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으로 내다보면 사실 그분들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때는 다들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옷 같은 것도 좀 남루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린 제가 봐도 굉장히 마음이 치근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어렸을 때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의사의 길을 갈까 아니면 이 판검사의 길을 갈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영향도 미쳤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법과대학 나오셔가지고 이 공직에 계시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네. 받았던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남을 돕는 첩경이라 의사 판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성적이 1등이라서 1등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훈훈하고 좋은데. 아니 이게 그게 바탕이 돼야만 이런 아니, 선택을 원장님께서 살짝 당신 자신의 그것을 나는 성적이 제일 아니, 좋아서 네, 나는 네, 애를 아주 봤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시 패스하시고 그때도 검사를 선택을 하셨겠죠? 네, 네. 검사를 선택하신 계기는 따로 있으신가요? 일반 사회에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예. 판사님들은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주변에서 저를 보고 판사를 예, 하는 지금도 걸로 그런 느낌이 이미지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수원 1년 마치면 이제 시보를 나갑니다. 인턴 나가듯이 이제 검찰 시보를 4달, 법원 시보를 6개월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방에서 시보를 했는데요. 시보를 하면 그때만 해도 사건을 굉장히 많이 배당을 해줘요. 검사 직무대리 이렇게 해서 그건 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사님들하고 똑같이 사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검사 생활은 적극적으로 뭐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좀 더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분이 좀 억울하다 하는 것도 밝힐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구나. 또 서울에 와서 법원 시보를 했어요. 남부지법에서 하는데 이건 정말 기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법조인이 됐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2군데를 하고 나서 검사를 가야 되겠다. 적성이 이쪽이다 나는. 아니 그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죠. 의미가 있겠다. 네, 보람이 있겠다. 네. 판사를 가면 또 그게 맞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한테는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 성적 50%, 연수원 성적 50% 두 네. 개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성적순으로 이제 이렇게 임관을 하는데요. 서울지방법원 정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지도 교수님한테 혼났죠. 왜요? 왜 판사를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냐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 집사람도 아는데 제가 그거는 주례를 모실까 하다가 못 모셨어요. 너무 이분이 그걸 이렇게 반겨하시지 않더라고요. 판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네, 해가지고 주례로 못 모셔. 근데 저로서는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도 서슴지 않고 검사 얘기를 검사 얘기를. 선택할 겁니다. 30년간 검사로 근무를 하시고 이제 퇴직하신 다음에 대부분은 대형 로펌으로 가는데 대형 로펌을 안 가시고 교수의 길을 택하셨어요. 부인께서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1년, 2년, 한 3년째까지는 로펌에서 이제 많은 선배들, 후배들이 제안을 주셨어요. 그때는 또 이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천문학적인. 네, 그래서 이제 고민했지만 좀 남과 다른 길을 좀 가봐야 되겠다. 예. 마침 그러던 차에 농협대학교에서도 그냥 한번 꺼내보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뭐 안 오시겠지만 혹시 우리 학교에 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는 한 번도 법조인이 가서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선택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다른 길. 그렇다면 우리 검찰 후배들한테 선배 입장에서 거의 예외 없이 무조건 다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검사 선배도 있다. 이걸 좀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학교로 가게 됐던 건데요. 운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을 간다 그 말씀 주셨지만은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관의 길 괄호 열고 큰 왜 말을 못해? 이거를 그냥 외면하시고 그게 저는 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저희 원장님, 부원장님 좋게 봐주시니까. 근데 로펌을 포기하고 농협대 가신 거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심지어 순천대에서는 무보수로 일하신다고요? 네, 그건 이거 정말 가족들이 고향이니까요. 받아들이기 힘들 것 왜냐하면 같은데. 순천대학교 총장님이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검사장님, 우리 고향이 순천이시니까 여기
석좌 교수로 오셔서 봉사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유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서에 보니까 이제 연봉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총장님 고향이니까 제가 이미 농협대학에서 이 정식 교수로 월급을 받고 네. 있는데 이건 지우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볼펜으로 쫙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보내드렸어요. 사모님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총장님께서 아유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순천대학교에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 그걸 이제 그것도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다른 교수님들이 제가 그걸 안 받아버리면 그쵸. 굉장히 민망해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강의료는 받겠습니다 하는데 요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대학들이 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네.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몇 번 모아서 거기에 이제 제 돈을 좀 얹혀서 학교에 이제 장학금 발전기금으로 이제 1,000만 원을 기부를 그때 하신 거예요? 기부를 했죠. 이제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고향이라서. 아, 너무 훈훈해가지고 네. 이거 뭐. 그래서 검사 지난번 인재 영입 발표회 때 그때 추천서에도 나온 얘기인데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해라. 그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신문에서 예. 공직열전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이 네. 그것을 어디서 이제 아마 후배들한테나 네. 선후배들한테 들었던가 봐요. 네. 민주당 정보력이 이 정도. 그것을 이제 거기에 이제 코테이션으로 네. 이제 선배들이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해라. 예. 이 이야기를 이제 후배들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게 저로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죠.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좀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법무부에 있을 때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출장을 보내주셨어요. 외교부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비행기를 타봤잖아요. 별천지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얼마나 촌놈이었냐면요. 비행기 타면 예. 고가품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신고하라고 맞아요. 돼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못 몰라가지고 결혼 반지가 제가 속칭 말하면 민자 금반지였거든요. 네. 그냥 알 없는. 알 없는 그냥 네, 네. 동그란. 네. 이제 사실 3년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지굿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다 출입국에 걸린 거예요. 이리 오세요. 당신 고가품이 이 금반지한데 제가 영어도 서툴잖아요. 외교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부 분들이 거기 마중 나오신 분들이 막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통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우직하신 분이네요. 예. 네, 그래서 야 이런 별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 토플 공부를 해서 이제 예. 좀 늦게 시작을 하니까 힘들었죠. 저희가 35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근무할 때가 법무부 시절이라 네. 새벽에 5시에 나와가지고 그 사무실 근처 사립독서실에서 토플 공부하고 출근했다가 밤에 또 9시, 10시 퇴근하면 독서실에서 공부했다가 11시 반쯤 집에 가고 주말이면 독서실 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 예. 공부를 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예. 갔었는데요. 이제 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제가 전관의 길을 안 가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공부만 하시고 일만 하시고 본인한테 주어진 것만 하시고 금반지를 신고할 정도로 소박하시네요. 하신 분이 몰라서 그랬죠. 무식해서 해외 여행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랬겠습니까? 검사 생활 이야기 좀 해보면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없으세요? 그 기억에 남는다는 의미를 좀 보람 있는 거 하면은 제가 서부지검 특수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꽃집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딸이 갑자기 행방불명된 거예요. 네. 그게 특수부 검사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제 범죄와의 전쟁 때 강력부라는 게 예. 처음 생겼는데 그쪽 일인데 그 제가 그분이 보니까 워낙 성실한 분이고 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따님도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수사관하고 파견 그 경찰관 두 분하고 해서 한번 이걸 해봅시다. 이제 요즘은 사실 인신매매라는 단어가 지금 원장님이나 생소하죠. 부원장님 듣긴 하지만 생소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게 지금 보이스피싱처럼 그렇죠. 어떤 좀 유행 범죄였어요. 봉고차에 이렇게 납치 네. 바로 태우고 가버리는. 맞습니다. 그 해보니까 저도 드라마에서 본 겁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 따님이 네. 그 납치됐더라고요. 왜 어. 납치되냐면 전봇대 같은데 뭐 무슨 이제 뭐 서빙 뭘 구함 그러면 전화를 하면 딱 보고 얘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집에서 잘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면 납치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매매 쪽은 사람을 그래서 어디 그 경기도 어떤 지역에 그 얘를 팔아넘겼어요. 그게 어떻게 걔를 찾아내서 그 조직을 했는데 513명을 팔아먹었어요. 513명이 네. 그게 몇 년도예요? 2000한 1년, 2년 아마 그때 언론에 그때 얼마 굉장히 됐어. 크게 났어요. 513명의 여성들을 이 팔아먹은 조직, 그 네. 말하자면 일당들이죠. 일망타진하셨네요. 513명. 네네, 513명 팔아먹으니. 팔아먹은 조직. 그래서 와. 그때 좀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업무 분야가 아니다라고 흘려보냈으면은 놓쳤을 수도 있는 그랬을 수 사건이네요. 있죠. 그 아버님이 아주 간곡하시고 워낙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네. 분이시더라고요. 성실하고. 교수님 언덕 얘기를 네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주요 일간지에 이 칼럼 그 아주 명망 있는 분이 쭉 쓰시는 분인데요. 이제 스토리는 그겁니다. 그 어떤 분이 7남매인가 8남매 아주 대가족인데 그 중에 이제 아드님 한 분이 이제 검사실에서 직접 구속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제목이 뭐? 선거법 위반. 선거법. 네. 예. 이제 예. 그 동생분이 이제 좀 왔다 갔다 이런 그 심부름을 하시죠. 이제 와서 형님 조사할 때 뭐 와서 쓱 보고 가고 이제 근데 하루는 와가지고 어머님이 검사님 좀 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오세요. 예. 근데 그 동네가 평범한 이렇게 서민들 사는 동네였어요. 이 어머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우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했는데 검찰청이 구속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 그 심정이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오후인데 제가 이렇게 우리 수사관 옆에 있고 이렇게 뭘 하는데 문을 열고 그 동생이 쓱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님이 예. 들어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비녀에 쪽을 지고 몸빼바지 입고 이런 예. 분은 별로 좀 드물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예. 검찰청. 근데 저도 다른 일을 하던 중이니까 예. 어머니 아니면 뭐 할머님 뭐 아주머니 대기실 가서 계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손을 잡고 안에 이제 집무실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 소파에 앉고 제가 마주 앉아서 이제 앉으니까 막 어머니 이제 우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이거 절대 창피하지 마십시오. 무슨 남 등쳐먹은 것도 아니고 뭐 돈 뺏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력 정치인들 말씀을 하면서 아이고 이분들 다 갔다 오시고 했잖아요. 정치하시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좀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어머님 이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그 뭐 실형받을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막 이제 울고 가시고 아이고 검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그 아까 아들이 쫓아왔더라고요. 검사님 오늘 까딱했으면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을 모르고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 말로 사이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이나. 청산가리. 독급. 청산가리를 이 어른이 딱 가져오셨던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저희 방에서 딱 털어 먹어버릴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또 운이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 거기 좀 앞에 문 앞에 쪼기자가 또 있어요. 네. 거기 좀 앉아 계세요 하면 이제 스르르 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가서 손잡고 이제 그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검사의 말 한마디가 예.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검사의 말씀 원자에 덕덕자를 써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아마 그 미담을 내셨던 죠. 네. 멋지네요. 약자의 친구 검찰.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관 안 가신 게 좀 당연하게 이런 인품을 가지신 맞습니다. 분은 당연히 안 가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이해가 좀 너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이제 바로 검찰 개혁인데 정말 앞서서 참여 정부 시절에 법무검찰 변화 전략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셨다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의 원조 아니신가요? 당시 이제 그 장관님이 천정배 장관님이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때 정책기획단장을 할 텐데요. 이게 이제 법무부 변화 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 이게 저 아닙니까 이제 당시 그때 이제 거기에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법무부의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어떤 개혁 방향 이제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실무 책임자로 이제 수립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또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이제 법무검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지금은 제가 검찰인이 아니지만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많은 검사들은 사실 밤에 된장찌개 한 그릇 먹어가면서 또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검사나 수사관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 영입 제안이 왔을 때 굉장히 미약하지만 제 힘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가서 뭔가 할 수 있다면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또 국민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경계심 없이 들을 때가 있어요. 국민들 목소리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 용어를 쓰자면 안 하시면 직무유기신 거죠. 아니 그 원장님 참 정확한 용어를 쓰시네요. 추미애 장관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전 검사로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아주 저는 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추 장관님은 저보다 한 기 위시거든요. 네. 연수원 14기시고 그분이 또 처음에 법관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실 걸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선배님한테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좀 주제 넘는 거고요. 그냥 제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제 아주 잘 하실 거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뭐 어때요? 교수님 제가 까마득한 후배인데 제가 막 하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왜 민주당을 선택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제 가치가 정의와 공정, 그리고 또 성장과 발전, 또 국민 안전과 평화 보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마음에 와서 닿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약하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와서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책이나 법안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찰 좀 더 넓게 확대를 하면 형사사법 과정에서 국민들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그런 형사사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정책이든 법안이든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동들 또 여성들 그리고 이 젊은 근로자들 이런 경우에 어떤 사건들이 났을 때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법이 완비되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 이게 좀 미리 있었더라면은 그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똑같이 공감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싶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고, 꼭 당선되셔서 말씀하신 법안들이 현실화되는 걸 눈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결과 어떻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제가 일단 교수님의 인품에 너무 감화돼서 이런 분을 모셔온 민주당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저는 의사소통은 말로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사소통도 정말 울림이 크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의사소통 TV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